뉴스 읽어주는 의사 양강호입니다. 오늘은 연세 조이 클리닉의 박은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박은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박피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박피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아, 네. 그 몇 개월 전에 강남의 모 피부과에서 박피술, 즉 필링이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언론에 여러 가지 부작용 사진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화학 물질을 이용한 그 박피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뉴스를 보시죠. 네. 페놀을 사용한 박피술. 이 뉴스가 올 여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필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미용적인 목적에서 피부에 문제가 있다거나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여드름 흉터나 죽은 깨 또는 검버섯, 점 치료 또는 그 피부톤 개선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그 필링, 즉 박피술인데요. 이 필링, 즉 박피는 크게 나눠볼 때 박피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경우처럼 산성 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 반응으로 박피를 하는 케미칼 필링,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이용한 레이저 필링, 그 다음에 입자를 이용한 물리적, 기계적 필링,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나 아니면 손상을 준 다음에 이제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아주 그 곱게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문제가 된 케미컬 필링은 그 깊이에 따라서 얕은 필링, 또는 중간 필링, 깊은 필링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깊이 이하의 얕은 필링을 선호하지만은 중간 필링 이상의 그 깊은 케미컬 필링은 강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때 그 페놀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제제 중에 하나로 예전부터 써왔던 것이고, 단지 그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신부박피라는 말로 설명했던 겁니다. 동양에서는 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법은 아닙니다. 동양인 피부하고 서양인 피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 보죠? 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시술 받은 분들이 그 화학적 필링을 받을 때 그 재료가 페놀인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은 또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서 시술 전에 또 설명 과정이나 시술 후에 처치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중점으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페놀이 이러한 필링 재질로 옛날부터 써왔지만 그 동양인에서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단지 또 그 어감이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신부박피라는 말로 대신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네. 시술의 박피술에 대해서 특히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의사들이 항상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술 받으시는 분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상소견이 발생했을 때 이상소견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정확히 그리고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한 부작용 발생 시의 대처법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문제로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시술한 의사들이 자신은 그 박피, 화학제제의 성분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책임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우리 의사들도 자신의 시술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또한 여러 동료 의사들에게 검증받은 방법대로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피부 미용 관련해 가지고 처치를 받기 전에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충분한 상담이든 통해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